네,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사를 총책임지고 있는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네, 조영건 서울지검장이 얘기를 하면 윤석열 지청장이 반박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윤석열 지청장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조영건 지검장은 정식 보고가 아니고 사적 대화였다.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고였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소식과 함께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치권을 향한 민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국감이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좀 상반된 진술이 나왔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가 여론조사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 사안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또 지난 대선과도 결부된 사안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안이 돼버렸고요. 또 NLL 사초 논란 때처럼 진실 공방으로도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자택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정식 보고가 맞는지 아닌지 이거와 관련된 논란으로 또 재점화될 것 같고요. 이게 과연 검란이냐 아니면 또 정치적 외압이 있었느냐. 그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어떤 조직과 관련된 문제로 또 비화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또 특검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안이 돼버렸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이제 5년 전을 돌이켜 보면 MB 1년 차 때 쌀 직불금 문제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출렁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국정감사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는데요. MB 1년 차 때는 이제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한 2% 가량밖에 빠지지 않았었는데 이 문제가 여야 간의 큰 쟁점으로 이제 부각될 경우에는 여야 모두 좀 지지율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이 내용이 치열하게 지금 공방이 오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직접 화면으로 보시고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셨죠? 했습니다. 윤 청장이 보고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가 있는 이상은 진상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보신 대로요.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보고를 했다는 거고 지검장을 보고의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 8월에 그 국정조사가 있었거든요. 이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체적인 여론은 국정조사로 마무리를 하자는 여론이 당시 8월 23일 리서치앤리서치의 전국 1000명 유무선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였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국정조사로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51.1%로 나왔고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서 수사를 하자는 의견이 39.4%였거든요. 특검까지 이야기가 거론됐던 것은 국정조사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어떤 특검 제도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마무리돼가는 수준이 아니냐라고 봤는데 지금 이 윤석열 팀장, 지청장, 여주지청장이죠. 이 사안은 또 한 번 이 사안이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특검 좀 더 중립적인 수사를 요청했던 연령대가 20대와 30대라는 것입니다. 자, 팽팽한 의견을 나타냈던 것이 40대인데 이 40대의 여론마저도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보자는 여론이 나오게 되면 이 사안은 말 그대로 정쟁의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가장 높을 때는 이 20대가 대통령의 지지도를 떠받쳐줍니다. 20대도 그렇습니다. 30대는 계속 지속적인 부정적인 어떤 포지션에 있고요. 위치에 있고 40대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안보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이런 누적되는 정쟁 논란 속에서 20대들이
글로벌 외교, 최근에 대통령의 글로벌 외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글로벌 외교, 아세안, 에이펙, 다자 외교에 대해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내는 그런 지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수도권 화이트 칼라 40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도는 더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고, 가능성도 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피로감 때문에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윤석열 팀장이 또 저 발언 외에도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최동 사태도 그렇고 외압이라는 단어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나중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도 부득이하게 낙마를 했고 또 그 수사 선상에 있었던 지휘 체계 라인에 있었던 윤석열 팀장까지도 일단 수사 선상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야권 지지층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그 수사의 주체가 돼버렸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계속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뭐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지만 검찰에 대한 신뢰도 저희가 조사해 보면 하위권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 직전까지 굉장히 정부나 여당이 휘둘렸던 검찰의 입장을 봐왔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도 그랜저 검사니 또 스폰서 벤츠 검사니 뭐 예. 등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터졌다는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그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그 검찰 개혁, 뭐 상설 특검 문제라든지 아니면 네. 공수처 문제 등등이 다시 재론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예. 검찰의 신뢰도는 뭐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조사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좀 떨어졌죠, 이번 주에. 네. 그럼 앞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9월 초 중반 이후에는 계속 정체 내지 하락세거든요. 예. 뭐 다행스럽게도 한 7, 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정감사가 계속 이 여야 정쟁에 휩쓸리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영향을 받았다는 야권의 주장이 계속 있게 된다면 네. 결국에는 국정원이나 검찰 개혁에 박근혜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만약에 뭐 지난번처럼 셀프 개혁처럼 국회 예. 차원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좀 한 발짝 떨어진 상황에서 계속 뭐 셀프 개혁 논의만 계속 이어진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여론에서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부터 지난 8월까지, 올 8월까지만 하더라도 단연 정쟁의 핵심은 국정원이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여야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4, 5월에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면서 당시에 보면 이것을 국정원 법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느냐 하면서 이제 서서히 검찰 쪽으로 이야기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자칫 지금의 어떤 이 타겟 자체가 이전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론이. 예.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기 1년 차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국가기관이고 그 동아시아연구원의 올 조사도 그렇고 2011년의 조사도 그렇고 아주 영향력이 큰 정부기관이거든요. 네. 검찰은 정부기관 중 가장 영향력은 높고 신뢰도는 낮았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상반기 조사입니다. 어느 정도 신뢰도를 회복해 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법개혁,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던 마당인데 자칫 지금은 정쟁의 어떤 핵심이 검찰로 와 있는 이 모습이 결코 좋지 못하는 국민 여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약간은 이 군과 관련되는 부분, 사이버 사령부 때문에 네.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결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안보 리더십과 어떠면 사정 개혁, 예. 여러 가지 공공 개혁의 어떤 주춧돌이 되는 주축이 되는 이런 기관의 어떤 정쟁에 관심이 모아진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검찰이 흔들리는 모습이요. 최동욱 전 총장과의 연관성으로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최동욱 검찰총장 당시 여론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국민 여론은 뭐 많은 조사 결과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윤리 문제, 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그 부분을 입증해 달라. 최동욱 검찰총장과 이야기되었던 그
아들 문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입증해달라는 쪽으로 그래도 여론이 모였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여론의 와중에도 뭔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사태 압박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여론도 존재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국정원의 트윗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 의사결정에 그런 어떤 뭐 정부의 어떤 개입이 있느냐, 검찰청 상층부의 개입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뭐 의혹 차원에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명쾌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것이 명쾌하지 못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의혹들은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대선 당시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던 쪽에서는 이런 내용을 우린 믿을 수 없다라고 줄곧 주장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20대, 30대 중도 진보 성향의 국민들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왜 밝혀내지 못했냐, 이런 어떤 민심의 어떤 그 갈등 구조, 민심의 분열 구조가 지속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코 이것은 뭐 사회 갈등 비용 측면에서도 결코 좋을 것은 없다, 이렇게 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네. 얼마 이제 후에 있을 재보선에도 영향 좀 미칠까요? 재보궐선거가 워낙 지금 그 새누리당의 유리한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현재까지 나타난 지지율 격차가 워낙 새누리당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패배 가능성 크지 않아 보이고요. 예. 막상 10월 30일이 지나서 두 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걸로 나타난다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정체를 지내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바로 11월 2일부터 또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 유럽 순방을 가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 직후에 국정원 사건이 어느 정도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정희 후보의 공격적인 TV 토론 태도 때문이라는 게 가장 많아서 31%였고요. 또 워낙 박빙의 여론조사 보도가 28%가량 나왔었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대략 7.8%포인트로 나왔는데 뭐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예. 야권 지지층에서는 뭐 대선을 무효하거나 아니면 재투표를 하자는 것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정통성 시비까지는 해석을 하지 말고 일단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국정원이나 검찰이 중립적인 국가의 권력기관이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